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트시그널 25시의 편경장입니다. 먼저 영상에서 진짜 바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서 이번 영상에 대해서 해설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정도 차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어제 영상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피드백을 얻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매매 관점을 적용하는 매매를 사람들이 추천을 해주지도 영상에서 제대로 풀이를 해주지도 않으니까요. 다만 이것 하나만 아셔야 되는 거는 제가 정의를 했듯이 현재 장은 매매 관점이 없으면 잃을 수밖에 없는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던 아니면 실패를 하던지 간에 결국은 이런 매매를 계속하는 사람이 경험이 쌓이고 관점이 쌓여서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도를 해본 사람만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달콤한 열매를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제가 말한 지표들이 약간 후행성이라고 비꼬시던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바뀌는 것은 이분이 4시간 봉으로 봤었죠. 네, 4시간 봉으로 보셨는데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시간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가격 내려가고 RSI가 리버스 되는 거, 이건 지금 시간에 그렇게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거는 여기서부터 있죠. 이 전의 자료들은 안 바뀝니다. 캔들 바뀌는 거 보셨어요? 캔들은 안 바뀌죠. 그리고 보조지표도 똑같습니다. 바뀌는 건 현재 캔들과 현재 보조지표고요. 그 전에 거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상승을 봤어요. 가격은 내려갔지만 보조지표는 올라갔다. 리버스가 됐다. 진입은 무난합니다. 여기서 손절을 거시는 것까지만 하셨으면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첫 매매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댓글 보니까 손절가 거셨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숙달이 되시면은 4시간 봉으로 보셨죠. 처음에는 일봉과 4시간 봉만 보셔도 무난하고 숙달되면은 1시간 30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점점 좁혀가다가 10분 봉에서 1분 봉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패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분 봉으로 보면은 예를 보면은 아까 4시간 봉 관점상 리버스 될 때 이제 추세가 변한다라고 했었죠. 이 자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리버스가 되죠. 하지만 차트가 올랐어요.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왜 실패했을까? 차트를 배우려고 또 동기부여가 생길 거고요. 과연 내가 봤을 때 내가 역추세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자리가 이 자리죠. 이 자리를 보면은 내가 역추세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맞네요. 보면은 추세 자체도 역추세죠. 내가 숏을 걸었지만 이 추세는 상승 추세였어요.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이 될 거고, 더 보기 위해서 MACD랑 스토캐스틱 등을 보게 되고 계속 보다 보면 실력은 늡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걸 다 가리더라도 이러한 패턴들과 이 캔들 하나만 보더라도 감이 잡히는 단계가 오시겠죠. 하지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시도를 안 하시면은 이 약세장에서 수익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익절 난 것도 있고 손절 난 것도 있고 익절 손절 이런 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익절은 얼마인지 손절은 얼마인지 이런 게 기록이 될 거고 내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가져갔을 때 이게 수익이 나는지 체크가 되실 거예요. 이게 수익률 지표를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10%또 익절이 20% 계산을 해본다면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20%는 아니고 한 3%대 한 6%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배 정도로 잡고 그다음에 그 확률도 익절 한 번, 손절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매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익절이 많지만 나중에는 손절도 몇 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대 반만 되더라도 이게 결국 이득이 된다는 걸 반복하다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깨달은 순간부터는 기계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익절 10%, 손절 5% 반복해 보면 수익이니까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내 관점에 안 맞는 포지션은 안 잡고 포지션을 굳이 안 잡더라도 편한 상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현재 본 시드는 올 현금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절대 선물 매매를 추천하는 게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큰 추세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하락 추세죠. 그래서 큰 추세가 하락 추세라 숏관점을 많이 잡지 추세만 바뀌면은 그냥 거꾸로 해서 매매를 해도 이 관점은 유효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장은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은 장투와 스윙의 장이 아닌
이 바닥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타 이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단타는 얼마나 손익배를 잘 계산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고, 정말 말도 안 되고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손절을 5%, 100%에서 5% 뺀 5%를 기록하고, 또 익절을 10%를 기록해서 한 번씩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득이죠. 또 다시 여기서 손절을 한 번, 그리고 익절을 한 번 기록을 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수익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한 9% 수익 중이고,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키보드가 불편해서 좀 느리네요. 네, 결국에는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래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손절을 2번 했어요. 그러면 좀 약간 불안해지겠죠. 수익 상태인데 너무 좀 노력 대비해서 적게 얻지 않나? 하지만 이것도 매번 손절만 할 수 없으니까 익절 한번 하게 되면 복구가 됩니다.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는 얻는 매매가 되는 거고요. 이런 모든 확률은 경우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한쪽으로 튀지 않는 결과값으로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매매가 손익비가 뭐 2배 가깝고 손절익절을 절반씩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이게 정말 어렵더라도 시즌에 쌓이게 될 겁니다. 또한 제가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 캔들 매매도 똑같습니다. 이런 매매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매수, 매도, 손절가 형성입니다. 여기서는 뭐 시간봉, 일봉, 주봉의 스코프는 여기까지 단타, 여기까지는 뭐 스윙, 단타 스윙 둘 다 쓸 수 있고, 이렇게 매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 하나하나가 주봉은 일봉 7개, 그러니까 7일이 되기 때문에 스윙을 잡으셔야 되고, 일봉이나 뭐 시간봉은 한 3일 전후로 단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보통 양봉의 시저가로 형성을 합니다. 자, 이때 매수가는 어떻게 가져갔어야 될까요? 일단 손절가는 여기 저가와 시가 표시되는 부분 보세요. 690원과 770원이죠. 고가는 종가는 한 1100원 정도가 되죠. 여기 너무 격차가 크니까 여기서는 못 잡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여기에 형성해야 되니까 한 몸통 절반 정도의 이 매수가를 형성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매수를 진행했다면 매수는 체결이 되고, 손절은 보시면 미터치 했잖아요. 만약에 시가였으면 손절이 맞지만 저가로 잡았으면 미터치 되고 보유가 됐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추후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뭐 이거 다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10,000원까지 여기서는 못 보죠. 그래서 이걸 점칠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이 1,000원대에는 한번 분할 매매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매를 가져가야 하는 시기였을 것 같고, 자, 이게 주봉의 관점이고요. 근데 이걸 못 봤어, 매수를 못 했어요. 그러면은 주봉상 잡으려고 하면은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나마 이 봉은 약간 잡아볼만 했을 것 같은데 큰 매매 관점을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손 놓냐?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또 설명이 스코프로 빠져드는데 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상 우리가 여기까지 봤어요. 저는 조정을 기다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매매 관점이 되는 게 2봉 아니면 2봉일 거예요. 2번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중간 이하에서 매수를 하고, 손절 시저가 가까우니까 한 대충 이 정도의 형성을 하고, 만약 매수를 했다면은 손절 미터치를 이것도 보유하고 이어서 한번 매도 털고, 그다음에 그냥 욕심낼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스윙이 되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단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럼 이것도 후행성이지 않냐? 이런 매매를 하는 사람은 어디 있냐? 매매 관점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제가 매매하던 방법들이에요. 저는 하반기에 1,000원 부근에서 매집했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선 들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네. 이 자리죠. 에이다도 비슷합니다. 에이다도 이전에도 또 캔들로 매매해서 이제 매수한 다음에 저는 고가에 다 팔았고요.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캔들을 적용해서 매매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저가를 지켜냈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하고 보유하다가 매도를 했었고, 이거는 다만 이 일봉의 시가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손절이 맞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보유하다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는 진짜 바닥이 이런 거래량이 높은 구역에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빔 이때죠. 이때와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정치적인 이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거래량이 낮은 구역에서 바닥이 드러납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5월, 6월, 7월에도 그랬고 1월에도 그러했습니다. 거래량이 높을 때 바닥 아닙니다. 터지고 나서 이제 다시 쏟고 거래량이 낮을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 5월, 6월, 7월 그리고 1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18년도 이 바닥도 자세히 보면은 거래량이 가장 낮은 구역에서 바닥이 드러났다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비트는 결국 한 방향성을 보고 움직입니다. 상승, 횡보, 하락이 되겠죠. 근데 이 추세가 바뀌게 되는 것은 결국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높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이거는 이 추세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예요. 네, 하지만 만약에 이 반대로 거래량이 낮아졌어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 거래량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는 이게 결국에는 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도 이게 상승장으로 바뀌어서 다행이지 횡보장은 좀 랜덤하게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정말 최하가 됐을 때 대부분 이전 추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전 추세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상승이나 하락으로 바뀔 수가 있고, 하지만 하락에서는 상승으로 바뀌고요, 상승에서는 하락으로 바뀐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횡보장은 제가 제대로 정의를 못했지만 지금의 하락장이잖아요. 횡보도 나오지 않았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거는 추세가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하락이 계속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는 매도 신호라고 봅니다. 현재 나와야 할 시장은 바닥권 횡보랑 함께 특정 매물대, 뭐 이 매물대라고 가정하면 이 매물대에서 횡보를 하는 이런 바닥 따지기가 되고, 또 거래대금을 또 낮춰야지 이게 진짜 바닥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거래량이 높아진 것은 이 추세를 유지해 줄 것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하락처럼 이 거래량이 터진 하락은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매도 기회는 2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2번 정도 말씀드렸어요. 반등의 매도, 그 다음에 39.5K 이탈하면 손절을 하라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반등의 매도와 마지막 매물대 이탈 시였고요. 여기서 기회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말하는 이 반등이 나올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장이 이전과 같이 반등을 줘서 표현을 해준다면 저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걸 권고드릴게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매도 신호나 아니면 손절 제시할 때는 매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은 이번 영상 댓글에 뭐 다시 불장이 올까요? 알트장 저번처럼 오를 수 있을까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더리움 차트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트 우상향이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메이저 준메이저 코인들, 이 이더리움 차트가 추세 회복을 해야지 그 코인들도 우상향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추세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 제 기준선에서는 여기에 로우 보이시죠? 저가 3,000달러선 한번 지켰어요. 그래도 근데 그 뒤에 이 깨는 걸 보고서 정말 좀 암울할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존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으면 이더리움 차트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더 이상 도저히 매도해야 할지 매수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참여하시고, 이런 VVIP 이벤트는 특정 기간에만 열리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편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